30대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자녀들과 함께 노는 즐거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씩 쉬며 힘들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최우선, 가족은 그 다음, 꿈은 그 다음에 놓였고 이렇게 익숙한 패턴 속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삶이 답답해 보입니다. 노력하고 희망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삶을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달리면서 여유를 찾을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남긴 아쉬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50대는 종종 홀로 남겨진 섬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시기입니다. 이는 많은 50대가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50대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전반에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후반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내 선택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5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무기력함과 눈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불안감, 건강 변화, 대인 관계의 변화가 50대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50대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다산은 30대의 형조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산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논어를 다시 읽고 해석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살의 지천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흔들리는 50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년과 노년의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을 위한 다산 정약용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외모의 중요성입니다.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칠어진다.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운 인간이 된다. 여기서 질은 사람의 내면을, 문은 외면의 정제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공자에 따르면 이 둘 중 하나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닙니다. 올바른 순서는 질이 먼저이지만 다산은 문이 질을 보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과 외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면이 바르고 고귀한 사람은 외면에서도 그 가치를 빛내고 겉으로 안정된 사람은 내면에서도 깊은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다산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보니 전에처럼 단정하고 엄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성숙한 사람은 외모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비스듬히 누우고 삐딱하게 서면 공경받는 마음을 기를 수 없어.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정리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해.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연구가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 3초에서 5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외모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외모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매력적인 외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남들로부터 선택조차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이 결합하여 명품이 되듯이 내면의 풍부함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세에 이르기 전 40대는 일종의 능록먹이 사슬에 묶이지 않은 독수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조상들은 50대에 도달하기 전에 욕심에 휩쓸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취를 이룬 후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내 삶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다산은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는 하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면
부와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고도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사는 이러한 천명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천명을 완전히 이해하면 타인의 비난과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큰 고민은 종종 말로 인해 발생합니다. 직접이 아니라면 떠도는 소문, 사소한 오해,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이 들어보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다음 날에는 사라지는 일로 하루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50대의 목표라면 충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중년이라면 더 탄탄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조금씩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고와 고난을 겪은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고 굳센 사람이 되지만 고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다사는 어제의 실수를 되새겨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나은 사람, 즉 강한 인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사는 군자와 소인이 처음에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지만 군자는 매일 한 단계씩 올라가 최고의 지위에 이르고 소인은 매일 한 단계씩 내려가 최하위의 지위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달성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단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과 성장 역시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은 하루를 쌓아 올리는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다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논어의 지혜를 떠올려 왔습니다. 50대에게 다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삶은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는지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50대는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희망과 목표를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이는 50대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기입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 보다 성공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67세의 철학자가 제시하는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허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소속이나 직장이 사라져도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려면 공허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허감이란 간단히 말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입니다. 아들러는 진정한 행복은 공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의학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공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에도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바쁜 시기에는 서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여 부부간의 관계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이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많은 남편들은 이전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아내는 이에 질리며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자녀 교육을 배우자에게 위임할 수 없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집안에서도 토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부부간의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아들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배우자를 친구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일을 돌보고 집안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면에 진입한 후에도 성숙한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거나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미를 찾아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전문가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라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종종 일의 강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서, 편지 쓰기, 산책 혹은 조용히 쉬는 것도 모두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도 직장에 가지 않는 것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은 일의 의무감을 만들고 이로 인해 보람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대신 인생을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50대들 사이에서는 운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계획적인 노후를 기대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연 불안과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경험한 90대 노 교수는 삶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고 존경받았지만 90세가 되어 후회와 한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0년은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희망이 없는 시간이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30년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대는 걱정할 나이가 아니에요. 더 오래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끝만을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옛날 율곡 이희 선생은 경몽요결에서 학자들에게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밝을 때는 밝은 마음을,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색깔에는 온화함을,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말할 때는 진실함을, 일할 때는 공경함을,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해야 한다. 이 9가지 생각은 당시의 젊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이후를 시작하는 50대 이후에 더욱 필요한 지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째, 볼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명확한 시각이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시각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가 반영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세계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보는 것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시각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각과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사명이 바로 지천명에서 요구되는 핵심입니다. 둘째, 들을 때는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때로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해 통찰력이 부족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데서 서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면 관계는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상사, 직원, 고객, 부모, 자녀, 교사, 학생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듣는 것, 그것이 이해심을 갖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듣기 기술은 지혜를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얼굴색은 온화함을 갖춰야 합니다. 30-40대에는 혼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50대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얼굴을 펴야 삶도 펴집니다. 조직의 성과에는 리더의 얼굴이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의 행복에는 부모의 얼굴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얼굴 관리 기술은 세상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네 번째, 외모는 공손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리더는 모습도 공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공손한 태도를 취하려 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말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말할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말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지위나 나이가 들어도 말에 대한 책임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일할 때는 자기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공경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일도 공경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 공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궁금증이 생길 때는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문하는 습관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분노가 일면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할 때 한순간 차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면 잠시 멈춰 숨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조치입니다.
분노에 젖어든 순간 일시적으로 조용히 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극한 상황에서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숨을 돌리며 결국에는 천국을 향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9번째, 얻을 때는 이로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은 자랑스럽지만 쉽게 얻은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얻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때로는 미끼가 될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대가 없이 얻는 것이 곧바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2500년 전의 공자도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 50세에게 해당합니다. 논어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안정된 고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공자가 말한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비판하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데도 상위에 있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 용기 있지만 과격한 사람, 대담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자신의 편견을 주장하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부도덕한 행동을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가혹한 언어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직진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0대가 되기 전에 꼭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0대가 되었을 때 채택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배움을 즐기세요. 공자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배움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공자조차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도전하고 싶었던 외국어 학습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 활동도 해당됩니다. 은퇴 후에는 죽음을 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스스로를 비난받는 상황은 50대가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특별한 개인 브랜드나 장점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50에 가까워지면 조직에서 벗어나면서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간단한 작업조차도 큰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도와주던 세무신고나 스마트폰 다루기도 이제 혼자서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50대가 직장에서 활동하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50대에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세무신고부터 스마트폰 다루기와 같은 필수 기술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오래 하면 여행 전문가가 되고 장기간 고구마를 재배하면 고구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 부족으로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강점이 자연스럽게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꾸준히 고민해보세요. 공자는 논어에서 계속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민 없이는 어떤 우수한 직장에서도 성과를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조직이 크면 크기만큼 묻혀버릴 수 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상황이 다르답니다. 50대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 어디에서든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리한 사고와 창의적인 고민을 통해 수년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참신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묻혀서도 괜찮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다산과 공자도 외면을 강조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자는 리더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깊이가 외면의 장식을 이기면 존중받지만
외면의 장식이 내면의 깊이를 이기면 사람은 허무하게 됩니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외면을 가지면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에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50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대에 결정한 것을 20년이 지나 50에 이르면 분명히 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과 역할에 시간을 쏟다 보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20대의 미숙함, 30대의 열정, 40대의 변화가 줄어든 50대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이 간절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를 대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50을 넘기면 60대에는 무언가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50을 넘기면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 30대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40대에는 가족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또 휴일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나들이를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도 자녀들과 함께 노는 즐거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씩 쉬며 힘들게 일했습니다. 회사가 최우선, 가족은 그 다음, 꿈은 그 다음에 놓였고 이렇게 익숙한 패턴 속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삶이 답답해 보입니다. 노력하고 희망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삶을 달려왔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달리면서 여유를 찾을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남긴 아쉬움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50대는 종종 홀로 남겨진 섬과도 같은 느낌을 주는 시기입니다. 이는 많은 50대가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5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50대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전반에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후반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내 선택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요즘 50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무기력함과 눈물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불안감, 건강 변화, 대인 관계의 변화가 50대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50대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산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 다산은 30대의 형조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20년 가까이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산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논어를 다시 읽고 해석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신살의 지천명에 이르렀습니다. 다산의 이야기는 흔들리는 50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년과 노년의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될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될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을 위한 다산 정약용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외모의 중요성입니다. 질이 문을 이기면 촌스럽고 문이 질을 이기면 거칠어진다. 문과 질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운 인간이 된다. 여기서 질은 사람의 내면을, 문은 외면의 정제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공자에 따르면 이 둘 중 하나만 뛰어난 것은 올바른 수양이 아닙니다. 올바른 순서는 질이 먼저이지만 다산은 문이 질을 보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과 외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면이 바르고 고귀한 사람은 외면에서도 그 가치를 빛내고 겉으로 안정된 사람은 내면에서도 깊은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다산이 자신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를 보니 전에처럼 단정하고 엄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성숙한 사람은 외모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어. 비스듬히 누우고 삐딱하게 서면 공경받는 마음을 기를 수 없어. 높은 이상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정리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해.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연구가 외모가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 3초에서 5초 만에 결정되기 때문에 외모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외모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외모와 상관없이 성공적인 경험을 더 자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만 매력적인 외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남들로부터 선택조차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면의 풍요로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이 결합하여 명품이 되듯이 내면의 풍부함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세에 이르기 전 40대는 일종의 능록먹이 사슬에 묶이지 않은 독수리라고 부르는데 이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조상들은 50대에 도달하기 전에 욕심에 휩쓸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취를 이룬 후 자만심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내 삶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다사는 이럴수록 마음을 다잡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는 하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되면 부와 명예에 사로잡히지 않고도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사는 이러한 천명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천명을 완전히 이해하면 타인의 비난과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큰 고민은 종종 말로 인해 발생합니다. 직접이 아니라면 떠도는 소문, 사소한 오해, 근거 없는 비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이 들어보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다음 날에는 사라지는 일로 하루를 망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50대의 목표라면 충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중년이라면 더 탄탄한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조금씩 나은 하루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노고와 고난을 겪은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고 굳센 사람이 되지만 고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다사는 어제의 실수를 되새겨보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나은 사람, 즉 강한 인격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사는 군자와 소인이 처음에는 모두 평범한 사람이지만 군자는 매일 한 단계씩 올라가 최고의 지위에 이르고 소인은 매일 한 단계씩 내려가 최하위의 지위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빨리 달성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단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과 성장 역시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은 하루를 쌓아 올리는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다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논어의 지혜를 떠올려 왔습니다. 50대에게 다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의 삶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삶은 얼마나 빠르게 나아가는지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50대는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희망과 목표를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이는 50대가 준비하는 것보다는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기입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여 보다 성공적인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67세의 철학자가 제시하는 정년 이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고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허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소속이나 직장이 사라져도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려면 공허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허감이란 간단히 말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입니다. 아들러는 진정한 행복은 공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의학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공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로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에도 배우자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로 인해 바쁜 시기에는 서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여 부부간의 관계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맞이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많은 남편들은 이전처럼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만
아내는 이에 질리며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자녀 교육을 배우자에게 위임할 수 없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집안에서도 토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부부간의 관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아들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대를 동등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배우자를 친구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일을 돌보고 집안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면에 진입한 후에도 성숙한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꼭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거나 어떤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미를 찾아 열정적으로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전문가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라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종종 일의 강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서, 편지 쓰기, 산책 혹은 조용히 쉬는 것도 모두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도 직장에 가지 않는 것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은 일의 의무감을 만들고 이로 인해 보람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대신 인생을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 50대들 사이에서는 운 나쁘면 100세까지 산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계획적인 노후를 기대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연 불안과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경험한 90대 노 교수는 삶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고 존경받았지만 90세가 되어 후회와 한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0년은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희망이 없는 시간이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퇴직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30년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대는 걱정할 나이가 아니에요. 더 오래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끝만을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옛날 율곡 이희 선생은 경몽요결에서 학자들에게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밝을 때는 밝은 마음을,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색깔에는 온화함을,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말할 때는 진실함을, 일할 때는 공경함을,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이득을 보면 의를 생각해야 한다. 이 9가지 생각은 당시의 젊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이후를 시작하는 50대 이후에 더욱 필요한 지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째, 볼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명확한 시각이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냅니다. 긍정적인 관점은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시각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가 반영됩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세계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검은 안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보는 것이 사실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시각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각과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사명이 바로 지천명에서 요구되는 핵심입니다. 둘째, 들을 때는 이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때로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해 통찰력이 부족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듣는 데서 서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면 관계는 상당히 개선될 것입니다. 상사, 직원, 고객, 부모, 자녀, 교사, 학생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듣는 것, 그것이 이해심을 갖는 것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듣기 기술은 지혜를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얼굴색은 온화함을 갖춰야 합니다. 30-40대에는 혼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50대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얼굴을 펴야 삶도 펴집니다. 조직의 성과에는 리더의 얼굴이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의 행복에는 부모의 얼굴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얼굴 관리 기술은 세상에서 더욱 필요합니다. 네 번째, 외모는 공손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리더는 모습도 공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공손한 태도를 취하려 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5번째, 말할 때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말할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말은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지위나 나이가 들어도 말에 대한 책임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6번째, 일할 때는 자기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공경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일도 공경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 공경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7번째, 궁금증이 생길 때는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문하는 습관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분노가 일면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할 때 한순간 차분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면 잠시 멈춰 숨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조치입니다. 분노에 젖어든 순간 일시적으로 조용히 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극한 상황에서 조용히 머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지만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분노가 치밀어 올 때는 소리 내지 않고 숨을 돌리며 결국에는 천국을 향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9번째, 얻을 때는 이로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은 자랑스럽지만 쉽게 얻은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얻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때로는 미끼가 될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대가 없이 얻는 것이 곧바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2500년 전의 공자도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 50세에게 해당합니다. 논어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안정된 고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논어에는 공자가 말한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비판하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데도 상위에 있는 사람을 헐뜯는 사람, 용기 있지만 과격한 사람, 대담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자신의 편견을 주장하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부도덕한 행동을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가혹한 언어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직진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0대가 되기 전에 꼭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0대가 되었을 때 채택해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배움을 즐기세요. 공자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배움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공자조차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50대 이상이 되면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이제서야 도전하고 싶었던 외국어 학습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 활동도 해당됩니다. 은퇴 후에는 죽음을 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스스로를 비난받는 상황은 50대가 되어도 나이가 들어도 특별한 개인 브랜드나 장점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50에 가까워지면 조직에서 벗어나면서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간단한 작업조차도 큰 문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도와주던 세무신고나 스마트폰 다루기도 이제 혼자서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50대가 직장에서 활동하는 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50대에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세무신고부터 스마트폰 다루기와 같은 필수 기술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오래 하면 여행 전문가가 되고 장기간 고구마를 재배하면 고구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후반을 빛낼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 부족으로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강점이 자연스럽게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꾸준히 고민해보세요. 공자는 논어에서 계속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민 없이는 어떤 우수한 직장에서도 성과를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조직이 크면 크기만큼 묻혀버릴 수 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상황이 다르답니다. 50대 이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에 비해 어디에서든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난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리한 사고와 창의적인 고민을 통해 수년간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참신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직 안에서는 묻혀서도 괜찮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은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다산과 공자도 외면을 강조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자는 리더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깊이가 외면의 장식을 이기면 존중받지만 외면의 장식이 내면의 깊이를 이기면 사람은 허무하게 됩니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외면을 가지면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모에도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나이가 50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30대에 결정한 것을 20년이 지나 50에 이르면 분명히 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임과 역할에 시간을 쏟다 보면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20대의 미숙함, 30대의 열정, 40대의 변화가 줄어든 50대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이 간절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핑계를 대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50을 넘기면 60대에는 무언가를 후회하게 될 겁니다. 50을 넘기면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찾아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편리하게 저희 채널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